삼국지 오나라 똑똑이들을 꼽으라 한다면 제갈각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인데요. 성격이 급해서 이런 급진적인 인물 좋아합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제갈각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제갈각의 차는 원손이며 낭야군 양도현 출신인데 이는 아버지 제갈근과 삼촌 제갈량의 고향과 같습니다. 낭야군은 일부에서는 낭야국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국제에서 군은 황제의 직할지, 국은 제후의 영지죠. 낭야왕 자리가 부활되는 때는 제갈각이 태어난 203년 이후이기 때문에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낭야군이 맞습니다. 제갈각은 중신 제갈근의 아들이었기에 어려서부터 금수저의 길을 걷게 되는데 손등이 태자로 올라선 이후에는 태자 손등의 네 친구 장유, 고담, 진표와 함께 즉 태자사후 또는 손오사후라 불리죠. 제갈각은 어려서부터 영민했기에 재밌는 일화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는데요. 특히 말빨에 있어서 임기응변이 뛰어났던 부분이 보입니다. 한 번은 송권이 당나귀를 끌고 와서 목에 제갈자유 팻말을 걸어두었습니다. 제갈근의 얼굴이 말상이라 이를 놀리려고 함이었죠. 이에 제갈각이 두 글자만 더 허용하게 해주십시오. 송권이 그리하라 하니 지려 두 글자를 더해 제갈자유의 당나귀라는 뜻으로 만들어버리죠. 이에 좌중이 크게 웃으니 손권이 그 당나귀를 이거 네 거였네? 하면서 제갈근에게 줍니다. 아버지의 위신도 적당히 세우면서 당나귀도 얻게 된 거죠. 또한 손권이 너의 아버지 제갈근과 숙부 제갈량 중 누가 더 똑똑이냐 물어보는데 신의 아버지가 더 뛰어납니다. 이유가 뭐냐 묻자 아버지는 누구를 군주로 모시는 게 옳은 건지 아시는데 숙부는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송권을 띄워주는 거죠. 이에 송권이 흡족해서 술잔 한번 돌려라. 근데 장소가 술을 거부하는 거죠. 노인네한테 술을 권하는 건 예절에 맞지 않다라면서 그러니 송권이 이를 보고 있다가 랩 배틀을 한번 떠서 술을 먹여가라 하니 옛날 여망은 90살에도 기와 무기를 높이 들고 부대를 지휘하며 스스로 늙었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군대 일에서는 후방에서 편안하게 뒤따라오시면서도 연애에서는 매번 앞서서 초대받으시는데 어느 부분에서 노인 공경이 부족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 일격을 받은 꼰대 장소가 군말 없이 술을 받았다. 총나라 사신이 왔을 때 송권이 촉의 사신에게 제갈각에게 줄 말을 보내라 해라. 이에 제갈각이 바로 감사 인사를 하는 거죠. 송권이 아니 말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는 거냐 하니 촉은 폐하의 외부에 있는 마국간이나 다름없으니 볼 것도 없이 말이 당도할 것이니 그렇다. 위나라에 닮은 이가 한 명 있죠. 양수입니다. 양수 역시 이런 임기응변식 말빨에 많은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둘 다 최후가 별로 좋지 않죠. 제갈각의 말빨에 관한 일화는 더 많지만 이쯤 하고 제갈각이 군무의 일을 처음 맡게 되는 게 보급 쪽 일이었는데 촉에 있던 제갈량이 이 소식을 듣고 육손에게 편지를 보내 병참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놈 그거 군량 맡기기엔 좀 안 맞다. 보직 이동 좀 시켜주라 하니 육손이 송권에게 얘기해서 보직을 이동시킵니다. 이때가 제갈량이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고 이릉대전 이후에 초고가 위를 함께 도모하기에 앞서 진진이 왔다 갔다 하고 유선이 형제들 허봉도 물리면서 평화의 제스처를 취하는 그리고 동시에 위를 치고자 다시 손잡았을 때라 제갈각한테 보급을 맡겼다가 일이 잘못됐을 때 크게는 동맹국의 작전 실패, 작게는 가문에 미칠 화를 걱정해서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제갈각의 대비는 상당히 화려한 편에 속하는데요. 바로 단양토벌입니다. 원래 이 시대 단양 출신 병사들이 잘 치기로 유명한데 게다가 여기가 산지에 산월족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병사들을 잡아다가 징발할 수 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죠. 일찍이 도겸이 서주에서 깡패짓 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단양병들이 주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의 징발은 일반적인 징병과는 다릅니다. 잡아서 대대로 군인만 시키는 거예요. 크샤트리아의 노예 버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소속도 호족 가문에 속하니 이게 오나라식 세병제죠. 제갈각이 장담하는 겁니다. 3년 내 여기서 4만 명을 징발하겠다. 거의 모든 관리들이 에이 그거 안 돼 합니다. 걔네 너무 빡세고 토벌대가 갈 때마다 산에 숨는다. 한나라 때부터 제대로 토벌한 적이 없다. 그런데 제갈각이 바득바득 우기니 아버지 제갈근조차 그 정벌이 실패할 것으로 보고 저놈이 우리 집안 다 말아먹겠구나 했다 하죠. 결국 우기기 신공으로 무월장군의 임명, 즉 산호를 토벌하는 장군직입니다. 송권이 여기에 단양태수를 겸하게 하고 기병 300기를 호위병으로 주니 제갈각은 병사를 일으켜 토벌에 임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성공해요. 거기다가 전략도 기똥차입니다. 일단 싸우지 않고 대치만 하되 평지의 곡식을 씨를 말려버립니다. 이게 청야 전술 중에서도 견벽청야, 견고한 성벽에 의지하여 들판을 깨끗하게 비워버린다. 왜 유장이 유비한테 포위당했을 때 정도가 성 바깥 곡식을 싹 불태우고 존버하자 했잖아요. 이게 청야 전술인데 만약 유장이 정도의 계책을 채택했다면 유비가 진짜 미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죠. 암튼 제갈각의 청야 전술은 멋지게 들어먹힙니다. 산속의 숨은 산원족들이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산속의 무리들이 결국 투항하는데 제갈각은 이들을 포용하여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심리전까지 하는데 구얀현장, 호황이 적들 중 반동분자 주유를 체포합니다. 물론 그 주유 아니고요. 그런데 제갈각은 주유의 목을 베는 게 아니라 호황의 목을 뱁니다. 항복한 백성을 왜 체포하냐면서 이는 아직 항복하지 않은 산속의 산호족들한테 쇼를 한 거죠. 그러니 산속의 도적들이 대거 항복했다. 1년 만에 징발을 마치니 제갈각이 이들 중 1만을 취하고 나머지 징발된 병사들은 여러 장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언급한 대로 오나라식 세병제죠. 징발된 병사들이 중앙군에 편입되는 게 아니라 호족 장수들이 나눠 가집니다. 송건이 이에 크게 치하했다. 그리고 제갈각은 위북 장군의 도양후의 자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서현을 기습해서 포로들을 잡아오고 수춘도 기습해서 취하려 하는데 송건이 그거 쉽지 않다라며 불허하고 사마이가 제갈각을 쳤을 때도 송건은 제갈각의 군대를 뒤로 물리게 합니다. 이 대목이 정사에는 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제갈각은 이미 단양에서 잘 치는 병사 1만을 얻은 상태였고 서현에서의 포로도 다수 획득했죠. 송건이 상당히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갈각을 견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수춘 터가 좀 원술, 왕릉, 광구검, 제갈탄 반역의 터죠. 제갈각이 수춘을 취했으면 그냥 재밌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게 송건이 제갈각을 견제한 거다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제갈각이 이 일이 있고 승상 육손한테 장문의 편지를 쓰는데 대략 내용이 주변에서 하도 회방을 놓으니 뭔가 이룬 사람들이 훼손당하고 있다 본인 얘기하는 거죠. 편지 내용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더 나가면 너도 회방 놓는데 같이 동참한 건 아니지? 나 좀 미워하지 말고 잘해줘 하는 뉘앙스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육손이랑 제갈각은 이미 같은 배를 탔어요. 이궁지쟁에서 같이 소나를 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육손이 야 너 좀 그러지 마라 정도의 좋은 말로 타이르는 거죠. 서로 사이는 안 좋았는데 또 정치적 동료인 미묘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육손과 간접적으로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전종이 대놓고 손패를 지지하면서 아들을 손패한테 보내니까 육손이 너 그러다 잘못된다. 김일제의 사례를 참고해라. 예전에 언급한 적 있죠. 김일제가 신라의 시조라는 설도 있는데 흉노 왕자였습니다. 무제한테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김시성을 하사받고 거기 장군까지 오르는 입지적인 인물이에요. 이 김일제가 아들이 한무제한테도 막대하니까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제의 더 큰 신임을 받았다. 근데 이 일화를 따른 건 전종이 아니라 제갈각이었습니다. 제갈각은 손아파였는데 아들 제갈작은 손패파였어요. 아빠는 여당 국회의원인데 아들은 야당 의원이고 이런 형세죠. 손패가 송건의 눈밖에 났을 때 송건이 제갈각을 불러 갈굽니다. 아들 관리 제대로 안 하냐. 이에 제갈각이 아들을 죽여버려요. 이런 정치질 끝에 결국 육손이 사망 후에 제갈각은 육손을 대행하게 됩니다. 대장군의 부절을 받고 알짜인 형주자사를 겸하게 되죠. 그리고 태자를 보필하는 태자태부도 겸하게 되면서 송건이 위중할 때 송건의 탁골을 받게 됩니다. 송건은 제갈각이 못마땅했는데 손준이 제갈각을 밀었다 되어 있죠. 제갈각은 반대파, 즉 손패파 중 가장 사이가 안 좋았던 정적, 중서령 손홍을 제거하고 정권을 집니다. 송건이 사망하자 사마사가 이 기회를 노려 호준, 광구검, 제갈탄 등이 이끄는 7만 군대로 오를 치게 하니 동흥전투입니다. 이게 상당히 전개가 흥미로운데 과거 송건이 동흥에 제방을 쌓았어요. 물을 가둬서 수군의 전술적 범위를 넓히려 한 거죠. 그런데 만들어놨더니 마냥 좋은 게 아니야. 심지어 호수는 지들이 작업했는데 위나라가 거기에 배를 띄우는 거죠. 그래서 송건이 이걸 괜히 만들어놨네 하면서 방치했었는데 후일 제갈각이 이때 복원하는 거거든요. 자기 땅 앞에서 공사를 하고 군사행동을 하니 사마사가 계도를 명령하는 겁니다.
원래 중로는 존버하면서 때를 기다리자는 거였는데 정권을 잡은 사마사의 군공에 대한 욕심을 이기진 못한 거죠. 위군 7만에 대응하여 제갈각이 4만을 거느리고 대치하니 제갈각의 탁월한 지휘와 정봉의 삼천특공대 원맨쇼로 위군을 대파합니다. 이 공으로 제갈각은 형주와 양주목을 겸하는데 오나라 땅이 총구석 교주 빼면 형주 양주가 다인데 모든 정치적 실권을 쥔 거죠. 거기에 독중외 제군사, 즉 모든 호족들의 병권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동응전투의 대승을 빌미로 북벌을 추진하죠. 대체로 오나라 호족들은 보신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반대를 했는데 그중 중산대부 장현은 말싸움을 하다가 졸도에서 실려나갔다. 이때 제갈각이 쓴 글이 제갈량의 후출사표와 표현, 논지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후출사표 위장논란 편에서 잠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차용하자면 한나라와 역적은 양립할 수 없다. 후출사표고요. 하늘에는 두 태양이 없고 땅에는 두 마리 용이 없다. 유효와 왕랑은 안위만을 힘쓰다가 손체가 때 병탄됐다. 유표는 조조의 세력이 미미할 때 겨루지 않고 보고만 있다가 결국 병탄되지 않았느냐. 우리의 병사들은 사방에서 모은 정예병이지 익주 한주의 병사가 아니다. 몇 해가 지나면 또 여기서 3분의 1을 잃는다. 여기서 또 10년이 지나면 위나라의 국력은 배가 될 것이고 오나라의 강인한 주둔지는 공허해질 것이다. 말이야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뒤없는 전쟁을 벌려놓고 졸전을 해버립니다. 이때 동원된 군사가 20만이라고 하는데 오나라가 망할 때 병력이 23만 정도였으니 독중외 제군사로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력을 동원한 겁니다. 말 그대로 뒤없는 전쟁이죠. 그래서 신성을 치는데 신성은 조예가 만총의 의견을 채택해서 구 합비성을 파괴하고 내륙으로 옮겨 새로 지은 이른바 신성신도시였죠. 합비성이 물가접해 있어서 맨날 오나라 수군의 공격을 받으니 생각해낸 자구책이었습니다. 구 합비성과 달리 수군으로 작전을 진행할 수 없으니 만총이 후대까지 몇 수 앞을 본 거죠. 당시 신성의 수비 책임자는 장특이었는데 이 장특이 3,000병사로 제갈각 20만 군대를 막아냅니다. 한 석 달쯤 버텼을 때 거의 한계에 다다르자 장특이 내가 지금 항복하고 싶은데 항복을 못하는 이유가 있다. 위나라 군법상 100일을 버텼는데도 구원군이 오지 않으면 항복해도 집안이 연좌돼서 처벌되지 않는다. 곧 100일이 되니 기다려줄 수 없겠나. 이에 제갈각이 수용을 하는데 장특은 이때를 틈타 성을 보수하고 더 존버를 하는 거죠.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건 위나라의 군법 체제가 상당히 체계적이었다. 실제로 위의 제도를 이어받은 진에서도 100일 버티다 항복한 장수의 처자들을 가만 놔둔 사례도 있습니다. 제갈각이 농락당한 걸 알고 맹공을 퍼부었으나 이미 늦어 소용이 없었다. 거기다 오나라 쪽에서 장기전 하면 항상 나오는 친구가 있는데 역병이라는 친구입니다. 적벽 때도 그랬고 장료, 신성전투 때도 그랬죠. 기후 자체가 고온다습해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이면 전염병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위나라의 구원군이 온다 하니 제갈각은 군사를 물리고 퇴각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에게 실망하고 원한을 품게 되었다. 당연한 겁니다. 특히 오나라식 세병제에서는 더 그래요. 전쟁 왜 합니까? 제갈각은 흔들리지 않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호족들은 땅과 전리품으로 인한 보상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해결. 그런데 사병과 물자를 잔뜩 텄더니 손해만 잔뜩 본 거죠. 초기나 위에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이렇게 지면 그냥 재정의 손실이지만 오나라는 좀 다릅니다. 호족들의 직접적인 득실이 관계돼 있는 구조거든요. 하도 불만이 많으니까 제갈각이 현령 및 현장 등을 싹 물갈이하고 수기도 모두 갈아치웠다. 결국 제갈각을 탁고로 추대했던 손준이 황제 솔량과 말을 맞추고 제갈각을 제거하려 합니다. 뭐 방법은 동탁이 제거된 방법과 비슷합니다. 아련을 오게 해서 기습하는 거죠. 제갈각이 출발할 때 개가 가지 말라고 제갈각의 옷자락을 물었다. 우리 집 개들은 내가 나갈 때 한 번을 관심을 안 갖던데 참 영민합니다. 궁궐에 들어가려 하는데 제갈각의 부하들이 밀서를 보내줘.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제갈각이 등륜에게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집에 가야겠습니다 하니 등륜이 그래도 황제께서 부르셨는데 한잔 해야지 하니 쭈뼛쭈뼛 들어가는 거죠. 정사에서도 등륜은 손준의 모의를 몰랐었다 되어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등륜은 제갈각의 오랜 정치적 동료입니다. 배송지가 인용한 오력, 이 오력이 좀 날조가 많긴 한데 여기선 등륜이 이상하다, 내빼는 게 좋겠다. 그러나 제갈각이 별일 없을 거다 하고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약간 내가 낸데 하는 제갈각 캐릭터를 오력이 좀 더 잘 말해주긴 하죠. 제갈각이 의심하여 칼을 차고 제공되는 술을 먹지 않고 직접 가져온 술을 먹었다. 이에 손준이 제갈각은 조서를 받으라 하면서 제갈각을 담궈버리죠. 그리고 제갈각의 삼족을 멸하니 이는 마치 제갈근이 생전 근심한 바와 같았습니다. 제갈각의 시체는 강에 던져졌다가 손양이 장사를 지내는 걸 허락하니 시체를 다시 건져 장사를 지내는 스토리를 끝으로 제갈각은 역사 속에 자치를 감추게 됩니다. 제갈각의 실패는 한 번의 큰 패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독중외 제군사, 즉 호족들의 모든 병권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가 절대 일어서는 안 됐던 것, 호족들의 신뢰와 리더십을 잃었죠. 같은 집안 제갈량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갈량은 1차 북벌에 실패해서 스스로를 강등시키고 사직을 청했습니다. 제갈각은 전쟁에 지고 와서 오히려 엄포를 놓고 현령과 현장들을 갈아치워 관리와 호족들을 되려 압박했죠. 이게 제갈량이 매번 실패했음에도 죽을 때까지 북벌을 할 수 있었지만 제갈각은 하지 못하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물이라 항상 제갈각에게 붙어다니는 이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별 수 없군요. 그의 실패는 오만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갈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